설전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12월 들어서 장이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요. 자, 이럴 때에서 여러분께서 혼자서 끙끙이게 앓고 계시지 말고 저희 실력 갖춘 저희 멘토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신다면 좀 더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013-3366-0110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있지요. 자, 여기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염려되시는 점, 묻고 싶은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문자 질문을 주시면요, 저희 멘토분들께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특히 김선임 멘토께서도 오늘은 그냥 상담으로만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해드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은 김선임 멘토가 최대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황센터를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 FOMC를 앞두고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이번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전거래일보다 16.97포인트 오른 1977.94포인트로 개장했죠. 강세로 출발하며 장중 1980선에 다가서기도 했던 지수는 오후 들어 외국인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59포인트 상승한 1965.7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국인은 128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은 602억 원 매수했습니다. 개인만 776억 원 매도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강보합세를 보이다가 결국 약보합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04포인트 하락한 486.1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죠. 외국인만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150억 원가량 매수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09억 원, 21억 원 매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역외 환율 상승을 반영해 전날보다 40전 상승한 1,051원 90전으로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환율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개막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1,051원 초반대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40전 하락한 1,051원 1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좁은 방향성 거래는 이어질 것이라며 1,053원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상담을 많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도 문자로 많은 상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김선임 멘토의 목표 달성 현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동성화인텍 등등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5%까지 수익을 거둔 바 있고요. 네, 그 밖에도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평균 한 6, 7, 8% 정도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완전 잘 달렸던 하림도 있었고요. 20%를 넘어섰죠. 네, 그 이후에 나왔던 종목들도 좋습니다. 한세실업이 제일 새내기로 편입이 됐는데 형보다 낫습니다. 미디어플렉스 3.4%보다 2배가량 높은 6.4%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013-3366-0110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요, 저희 김선임 멘토 또 이상로 멘토 분들께서 상담에 대한 답변을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멘토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자, 많이 좀 힘드시죠? 오늘도 코스닥이 결국에 또 밀립니다.
0.42% 밀려버리네요. 자, 그래서 486포인트, 490포인트. 12월 들어서 코스닥이요, 30포인트가 넘게 밀려버립니다. 네. 5포인트당 1%니까요, 6% 정도 밀려버립니다. 그럼 종목당 보통 한 2배 정도 되니까요, 2배, 3배니까 12에서 18%, 거의 15% 정도씩의 마이너스가 났단 말입니다.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10% 이상씩 빠지더라도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전체적인 하향 평준화에서 다시 상향 평준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라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종목 상담 집중적으로 한다 말씀 드렸죠. 지금 아래 문자 나가고 있을 겁니다. 013-3366-0160번으로 문자 주세요. 물리신 분들 문자 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지금 벌써 문자가 2시 한 50분부터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3시 다 돼서부터요. 3시에도 지금 막 오고 있고요. 계속 보내주십시오. 제가 미처 상담해드리지 못한 분들, 문자로 답장해드립니다. 문자로 도와드리니까요, 걱정 마시고 보내주시고요. 제가 30분까지만 도와드릴 겁니다. 30분까지 온 문자에 대해서만 도와드릴게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30분까지 온 문자에 대해서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을 좀 해볼게요. LG전자가 가장 먼저 일찍 보내주셨어요.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막 2시 반에 보내주시면요, 저한테 안 옵니다. 적당히 3시 단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LG전자 볼게요. 오늘 LG전자 흐름, 소폭 최근의 흐름 다시 좀 가는 듯 했는데 코스피 밀리니까 조금 빠집니다. 자, 문자 주신 분은 3114님,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67,000원 매수하셨어요. 중기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망은 중기적으로 볼 종목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실적이요, 3분기 별로, 4분기 기대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지금 정말 이제 돈 가지고 노시는 금융고각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요, 다 롱숏이에요. 롱숏 전략으로 하는데 LG전자는 숏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비중을 크게 가시면 안 돼요. LG전자는 LG그룹주 자체 전반에, 특히 LG전자는요, G2나 플렉서블 이거 안 팔렸어요. 잘 G플렉스가 또 이렇게 생각보다 G2도요. 그러니까 신규 스마트폰 나오면요, 내년 시장에서 갤럭시 S5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거나 주목되겠지. LG전자 신규 스마트폰 G패드 팔리나요? 잘 팔리나요? 아니에요. 다 아이폰, 아이패드 사잖아요. 주의하시고요. 수급적인 부분 조금 체크해 볼게요. 장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닙니다. 짧게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해드려야 되니까요. 자, 오늘 기관들이요, 10만 주 던집니다. 최근에 3일 동안 매수했던 물량을 고스란히 뱉어내네요. 그래도 한 달 동안 꾸준하게 140만 주 가지고 있어요. 수급을 보니까 수급은 그래도 좀 살아나고 있네요. 바닥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잡혀주면서 수급은 그래도 개선사항이 눈에 들어옵니다. 참 다행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수급으로 인해서 끌어올려줘봤자 7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사실 4분기가 조금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기 때문에 포인트 3에서 5% 내외의 수익만 조금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5806님, 네, 저의 열성 팬 5806님 안녕하십니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자, 대한해운 한독 오스템 임플란트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거 일요일날 저녁에 상담해드렸어요. 도움 드렸는데, 대한해운 지금 제가 그 당시에 문자가 아니죠. 잘못 문자가 아닙니다. 도와드렸습니다. 대한해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 이 종목이 너무나도 싸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 거를 적어 드렸던 것 같은데, 대한해운이요, PER이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 수치상으로 나온 걸로 계산하면 PER이 0.4인가 그래요. 3분기 실적으로 보면. PER이, PBR이 아니고요. PER이 1이 안 되는 그런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수주가 너무나 크게 나와서 말씀드리고 일요일날 보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날 상한가 같고요. 오늘 12% 급등합니다. 자,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볼까요? 사실 이 종목 차트 보세요. 여러분, 요런 차트
2011년도 99만원에서 26,000원. 오 마이 갓. 자, 그런데 좀 땡겨보니까 다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 같이 체크해 볼게요. 자, 수급에서 3일째 들어오다가, 오늘이네요. 투신권의 매도가 좀 나가긴 했습니다. 뭐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건 같지만서도 거래량 자체가 워낙에 크게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37,800원이세요. 요 포인트네요. 선을 걷자면 여기 라인이죠. 그쵸? 가능성 있다는 제 판단은 됩니다.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더 갈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장담은 못 드리겠어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너무 급등한 경향이 있고 수주에 대한 부분을 급등했는데 조선주 업황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급등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갈 수 있지만 조금 당장에 막 급등보다는요. 뭐 차트에서 보여드리자면은 갔다가 쉬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계속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인지하셔야 된다. 그래서 갈 수는 있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결론 지어드릴게요. 아셨죠? 꼭 걱정하지 마시고 좀 홀딩 하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5806님 저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셨죠? 도와주세요. 네, 한 종목 더 봐드릴게요. 한독 봐드릴게요. 한독. 자, 한독입니다. 이 종목이요. 28,000원 매수하고 계세요. 정말 28,000원이면 어떻게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살 수도 없는 그런 가격이에요. 이 포인트예요. 동그라미 쳐드린 포인트예요. 정말 조금 매수 타이밍이 좀 안 좋았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시 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차트 흐름 자체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름부터 해서 바닥 라인 자체가 그래도 잡혀주면서 올라가는 포인트들이 보입니다. 21선 자체의 흐름이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포인트 굉장히 좋아요. 상승 가능성은 있어요. 자, 수급 보자면 네, 최근에 기간 수급이 서서히 개선.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데 1차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경우 심리적인 저항선에 한번 부딪힙니다. 그 2만원 구간이에요. 2만원 구간. 자, 그럼 2만원 구간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냐. 근데 그때 봐야 돼요, 또. 2만원 뚫고 올라가는데, 간다는 소리예요.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뚫고 올라가는데, 이 종목이 기관들의 또 수급에 의해서 매도세로 전환될 경우는 다시 어디까지? 18,000원까지 꺾여 내려오겠죠. 차트 모양새가 지금 제가 그려드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꺾인 이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포인트가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당장에 조금 매도보다 홀딩 하시는 전략이 나을 것 같고요. 많이 올라간 이후 2만원 정도 갔을 때 그때 다시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일단 홀딩 의견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가 또 엄청나게 계속 들어옵니다.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5869님께서요. 캠트로닉스를 캠트로닉스 아니고 대상입니다. 캠트로닉스 다음 거네요. 대상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대상이 보니까요. 3.8%까지 밀렸습니다. 대상 37,550원에 50% 갖고 계신데요. 청정원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급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뭐 금융투자점 매도 나가긴 했는데요. 큰 걱정 아닌 것 같고요. 매도세가 이렇게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쪽과 투신권의 매수세는 계속 살아있는 모습. 투신이 다시 사고 있죠. 팔았던 수급이 언제부터 12월 5일부터 해서 바뀌면서 플러스권으로 강력하게 전환됐네요. 자, 연기금은 꾸준하게 계속 사주고 있고요. 자, 계산을 해봅시다. 대충 저희가 생각을 해봅시다. 투신권에서는 언제부터 샀다 말씀드렸죠? 12월 5일입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다시 매수 시작했어요. 안 사다가 12월 5일 라인 잡아볼게요. 자, 요 포인트 매수했고요. 지금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볼게요. 이 포인트에서 바닥 라인이 여기고요. 고점 라인이 여기에요. 그렇죠?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자, 투신권이 매수를 했는데 투신권의 평균 단가 라인은 어디일까요? 한 37,000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는 투신권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자, 그 다음 연기금 볼게요. 자세하게 봐드리는 거예요. 연기금이 한 달 동안 20만 주예요. 한 달치만 보겠습니다. 좀 길게 보긴 하지만 그래도 연기금 한 달 동안, 자, 연기금 한 달 어디부터죠?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자, 연기금은 계속 꾸준하게 모아왔어요. 자, 연기금 평균 단가는요, 얼마? 포인트 눈에 들어오시죠? 자, 여기 정도 라인 될까요? 거의 뭐 오늘 종가 라인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연기금도 지금 안 팔았어요?
수익을 보고 있지 않은 구간입니다. 투시는 손해 구간이며. 그러면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그래도 객관적으로 수급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지수에 영향 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 마시고 여기다 실적이 만약에 나쁘지 않으면 다시 갈 겁니다. 실적만 체크하고 대상은 그만 봐드릴게요. 자, 실적 체크해보니까요. 영업이익 부분 보니까요. 줄 긋고 있어요. 네, 3분기까지인데 벌써 거의 작년치 거의 넘어가려고 그러네요. 당기순이익도 나쁘지 않은 모양새예요. 실적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면서 38,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걱정 마시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 1149님 캠트로닉스 볼게요. 오늘 많이 빠졌어요. 5.6%. 고민이 많으실 종목. 자, 캠트로닉스가 4분기부터 실적 개선상이 그래도 좀 눈에 잡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해서 굉장히 실적이 크게 잡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식각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IT 부품주예요. 자, 캠트로닉스 24,500원에 부하셨습니다. 24,500원이면 굉장히 좀 높게 잡으신 경향이 좀 있는데 저는요, 캠트로닉스 이 종목은요, 장기 투자 종목입니다. 짧게 보는 종목이 아니에요. 왜냐면 실적이 이제 3분기부터 조금씩 개선 사항이 있고 4분기 때 역시나 좋은 실적 가지면서 내년에 빛을 보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종목 짧게 볼 게 아니고 크게 봐야죠. 주봉으로 돌아갑시다. 자, 주봉상에서 볼 때 이 종목 2012년부터 전반적으로 좀 급등했던 그런 IT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 이런 하향세를 보였던 IT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다시 조금 상승폭이 나와주는 그런 구간대 자체가 서서히 좀 진입해주고 있지 않나. 주봉상으로 볼 때 이 종목이 바닥권 라인을 다시 그어볼게요. 바닥권 라인을 그래도 찾고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 자체는 2만원을 기점으로 해서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시 반등을 좀 가져올 가능성이 좀 크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내일이나 뭐 이번 주 내로 해서 다시 반등을 가져오면서 조금 빨간불 크게 들어올 때, 그때 한 21,000원대 안착을 시도하려는 흐름 나올 때는요,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중을 좀 늘리셔서 단가를 낮추셔서 단가를 한 23,000원 정도까지 낮추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낮추신 다음에 짧게 보신 다음에 24,000원에 정리하셔도 괜찮고, 그게 아니시라 정말 장기 보유하실 거면은 내년 연말까지는 지켜보자고 말씀드리면서 한 3만원까지 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5752님, 크루셜텍입니다. 8% 빠졌나요, 오늘?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죠? 살펴볼게요. 오늘 뭐 제가 이 종목은, 보진 않았는데요. 같이 좀 볼게요. 뉴스도 같이 보겠습니다. 나쁜 소식이 있나요? 뭐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건 없네요.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도 뭐 크게 나쁜 건 없는데요. 뭐죠? 이유가 뭐죠? 실적 잠깐 체크해 볼게요. 실적 체크를 보니까 실적이 안 좋구나. 굉장히 안 좋네요. 3분기까지 적자 지속, 4분기에 실적 아무리 좋아도 이거 좀 해답이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3분기 실적 나오는 시점부터 해서 알게 된 시점부터 주가가 쭉쭉 밀리는 경향. 매수가 얼마시죠? 어디가 저점 추가 매수 시기 물어보셨는데요. 매수가는 없으시고요. 5752님, 크루셜텍 얼마에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추가 매수할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저점 바닥을 굳이 말씀드리자면요. 주봉으로 좀 살펴볼게요. 저점 바닥이라 잡히는 구간 라인 자체는 지금 포인트 들어가고 있는, 제가 선을 긋고 있는 라인에서 1차적인 보통 기술적인 저점 바닥이 10,000원대였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저점 바닥 잡히는 구간이 요 포인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얼마죠? 7,300원 구간이네요. 7,300원, 7,300원 구간인데요. 이때까지 내려오시길 좀 기다리시려는 건가요? 다시 이 종목이 내년부터 실적 개선이 일어나서 이런 반등을 가지고 올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아직은 판단은 서지가 않습니다. 추가 매수 조금은 제가 부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주의를 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문자 30분까지 보내드린 문자들 제가 문자로 도움 드릴 겁니다. 걱정 마시고서 보내주시면 돼요. 계속 엄청 많이 들어오네요.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자, 하나만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요. 자,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를 6903님 보내주셨어요. 6903님. 6903입니다. 자, 인터플렉스도 조금 약간 좀 굉장히 좀 어두워요. 애플 관련주인데 이것도 지금 8% 빠진 건가요? 똑같이 8% 빠졌나요? 네, 그러네요. 인터플렉스도 지금 IT주 전반적인 하락 추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애플향, 삼성향 실적 자체가 뭐 꾸준하게 나오는 편이지만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 삼성이 왜 내년 스마트폰을 판매량을 평균을 낮췄잖아요. 그 부분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애플도 그 중국발 차이 모바일 쪽도 있긴 하지만서도 아직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플렉스는 좀 근데 매도세 나오는 게 좀 기간, 연기금 쪽의 매도세가 최근에 이어졌기 때문인데 확실하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매수가 자체가 워낙에 좀 높으셔서 좀 걱정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상담을 따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1월 2일부터 방송 시간이 변경됩니다. 황금 시간으로 이동합니다. 2시 반쯤 제가 나올 겁니다. 2시부터 해서 2시 반부터 한 3시까지 제가 할 거고요. 그 시간대로 이동해서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제가 정동 전문가와 함께 최고의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프로그램을 이어갈 거고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요. 1월 2일부터 2시대로 이동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수급 100점주 그냥 바로 종목만 보고 추천주 말씀드릴게요.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자면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5가지 잠깐 살펴볼게요. 보자면요, 오늘 삼성중공업, 현대제철, 네이버, 한진중공업, BH 가지고 나왔고요. 잘 보세요. 한 번 더 읊어드릴게요. 삼성, 현대, 네이버, 한진, BH입니다. 이 종목 잘 보시면 되고요. 오늘 추천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자, 오늘 3.3% 급등을 합니다. 어제 이어서 상승 주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수주하고요. 또 하나, 수급 이유죠. 수급 보겠습니다. 자, 기관들의 꾸준한 수급 단 하루도 빼놓지 않는 8일째 순매수가 잡히고요. 그리고 외인들 이틀 동안 같이 들어옵니다. 기관과 외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충분하게 전고점 영역까지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겁니다. 매수가는요, 말씀드릴게요. 34,000원에서 35,500원 사이로 조금 분할 매수 사인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목표가는 37,500원 라인으로 잡고요. 손절가는 32,500원 라인으로 저점바닥 깨고 내려가는 포인트로 잡겠습니다. 좋은 종목인 만큼 한번 매수해보시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013-3366-0110으로 응원 문자는 물론이고 궁금하신 점에 대한 질문 지금 바로 계속해서 주시면은 잠시 후 또 김선윤 멘토가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수익률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12월 3주차죠.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대결을 펼쳤던 정재훈, 박재우 두 분 전문가의 대결에서는 매수가 미도달대 그리고 6.8% 수익으로 하츠가 그냥 하루 만에 대단하다 싶습니다. 6.8%나 올라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 못지않은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베스트와이즐리의 이주경 팀장,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점의 정세영 과장께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 두 분께서 고르고 고른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경 팀장께서는 세운메디칼을 준비하셨고요. 정세영 과장은 이라이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기업 설명부터 차근차근 듣겠습니다. 먼저 이주경 팀장의 세운메디칼부터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세운메디칼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자, 시가총액으로는 다소 이제 작은 종목이라고 들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의료연구 업체로서 이제 주식 투자하기에는 조금 교과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간단하게 세운메디칼은 이제 의료 용구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자, 여러 가지 좀 제품군들이 굉장히 좀 다양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주력 제품으로는 저압지속 흡인 기류라는 제품이 있고, 이제 흡입용 튜브, 카테타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주력 상품이고요. 이제 전기 시술 장치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등 이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교과서라는 표현을 들었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운메디칼이라고 하는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년에 약 이제 74억 원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자, 올해는 이제 111억 원 정도로 이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이어서 내년에는 약 131억 원 정도 이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또 한 가지 주목을 하실 부분이 10%대의 그 낮은 부채 비율로 인해서 이제 거의 무차입 경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장사도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회사의 재무 구조도 안정적이다 볼 수 있는 게 이제 1200%에 달하는 유보율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세운메디칼의 경우에는 이제 노동 집약이 많이 필요한 이 제품군들은 중국의 이제 현지 법인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고부가 가치 상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거의 이제 독과점지라는 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고수익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내외에 다수의 특허를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쟁력, 안정성 이런 부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제품에 있어서도 이제 네덜란드에 160억 원의 수출 성사를 하는 등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해외 시장에도 런칭을 이어가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베트남의 신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베트남을 기반으로 해서 동남아 시장에 대해서도 공략이 이어질 예정이고, 중남미 그리고 일본, 중국 등에도 이제 제품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회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하다, 그리고 수익도 잘 내고 있다. 이 부분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이제 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기술적으로도 주가가 이제 좀 살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시 이제 차트 흐름 한번 보시면은, 장기간의 하락이 있었고, 이제 최근에는 주가가 거의 바닥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잠시 봤는데요. 가격대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서 차트를 보다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세운메디칼의 주가 흐름이 그 이익 증가율을 대비를 해가지고 주가 상승률은 상당히 좀 거의 미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간에 이제 기간 조정도 거쳤고 가격 조정도 거쳤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장기간에 이제 최근의 흐름이 상승으로 살짝 우상향으로 살짝 튼 정도다. 따라서 이제 기술적으로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가격적인 전략으로는 내일장 시초가에 1차적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약 3,500원 부근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호가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자, 손절가는 조금 짧게 3,45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4,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승현 과장님의 이라이콤에 대한 기업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태블릿 PC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한몫에 안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이면서 태블릿 PC의 부품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백유닛, LCD 백유닛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LED나 AM, OLED 관련해서 좀 스펙이 높은 하이엔드급 스마트폰 위주로 납품되는 급들은 AM, OLED 쪽이 많은데, 최근에 중저가 폰이라든지 그리고 태블릿 PC 쪽에서는 이제 LCD 패널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동사 갖고 있는 메리트, 상당히 중저가 폰이 많이 팔리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앞으로 태블릿 PC가 대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회사가 상당히 기술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응집력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블릿 PC가 좀 더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대체 산업으로서 태블릿 PC 산업이 성장할 때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 정도 매출 그리고 내년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기대가 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은 내년에 약 9천억 이상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약 698억 원 정도, 약 700억 약간 못 미치는 정도 수준으로 고성장 이룰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은 약 37% 증가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47%로 증가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 속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전반적으로 BLU 백라이트 유닛의 매출이 지금 현재 약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 PC의 판매가 증가하면 이 부분의 매출이 훨씬 높아지고, 그리고 마진율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개선, 이 효과도 분명히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내년의 성장 기대감들은 태블릿 PC와 그리고 중저가폰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 이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고점 대비 지금 지난 11월에 22,000원을 찍은 이후에 지금 18,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2014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밸류에이션 PER 5배 이하다라고 봤을 때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충분히 필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업에 대한 설명 이어갔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로? 일단 매수가는 지금 가격 언저리 오늘 종가가 18,200원에서 끝났는데 18,000원 정도 매수가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워낙 코스닥 시장이 좋지 않고, 그리고 일단 힘없이 무너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21선 라인 정도 19,500원 정도가 목표가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절가는 16,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서로 질문을 통해서 또 검증과 공방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면요. 예. 이라이컴의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주가 하락이 조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좀 가파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주도한 게 이제 좀 기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서 받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좀 물량이 출회가 되면은, 다소간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짧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기간의 매도 물량이 계속 쏟아진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짧은 대응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실적이 완전히 좋아지는 건 분명한데, 사실 지금 코스닥을 들고 계시는 분이나 지금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워낙 힘이 없습니다.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섣부르게 제가 이 종목 무조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시장이 좀 공포 국면까지 가는 뭐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여기서 아마 저희가 봤을 때 지수 자체가 여기서 뭐 한 10포인트 정도 더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투매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여기서 바닥을 잘 다지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제일 먼저 이라이콘 같은 종목 실적 밸류에이션 되고 PBR, PER 뭐 4배 정도, 4에서 5배 이 언저리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되는 종목은 아마 시장이 안정화될 때 가장 빠르게 좀 급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이어가시죠. 네, 세움 메디칼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로 인해서 뭐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현재 뭐 가격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고점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죠. 이 종목 역시도 좀 뭐 중소형주, 그리고 아무래도 뭐 시장이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올라온, 뭐 지난 사실 뭐 10월달 뭐 3,000원에 거래되다가 지금 거의 그 저점 대비는 거의 20% 가까이 올라온 상황인데,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 물론 뭐 지난 11월에 고점 뭐 3,800원 뚫고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뭐 상당히 의미가 뭐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고점을 맞고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지, 일단 고점 부담에 대한 논란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일단 기술적인 부분으로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일단 기간 조정이 좀 상당히 길었습니다.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매물도 좀 내려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는 주식은 뭐 실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 역시 최근에 뭐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크게 뭐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저는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지만은 뭐 손저가 이탈 없고 뭐 추세 이탈 없다고 한다면은 끌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시장 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다소 선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시장이 돌아서면은 같이 좋은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는 시간 관계상 서로 간의 질문 딱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업 설명을 여러분께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서 여러분이 장점들을 잘 뽑아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승현 그리고 이주경 두 분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화요일에 시장은 또다시 오늘 그다지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올랐죠. 하지만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이익을 보기에는 쉽지 않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는 게 가장 좋겠고요. 하단에 문자 상담에 대한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013-3366-201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로 제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연락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은 어떤 종목군 크게 오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렸을까 한번 보시기 전에 어제 말씀을 드렸던 할인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같은 경우에 제가 4,980원에서 5,000원 사이에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장중의 변동폭은 어느 정도 크게 나타났지만 결국에 종가는 다시 한 번 더 4,970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소폭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는 시장에 비해서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시장에 비해서 선방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하림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가치주입니다. 그 분위기를 탄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지가 남아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어떤 종목군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군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한번 틀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쓰는 건 종목 검색식이고요. 거기에 맞춘 종목 검색식이라는 거 기억을 한번 하시고, KCI가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맞죠? 그리고 SAMT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SAMT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방금 설명을 드렸던 종목군이었기도 하고, 종목 검색식에 잡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동양시멘트가 오늘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런 시장에 점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동양시멘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회사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게 나타나는 의견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점 상한가를 갔다는 거죠. 느껴지시는 바가 있습니까? 점 상한가를 보내려면 일단은 동시 호가 때 점 상한가를 기록을 해야지 시초가의 점 상한가로 기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미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노출됐던 뉴스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회사의 존속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하단에서 그런 뉴스를 내보냈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조금 자세하게 보신다면 존속 가치는 9,850억 원입니다. 그리고 청산 가치는 6,570억 원이고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남에 따라서 청산을 하는 것보다는 존속이 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살려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차트 점수는 20점 드리겠고요. 가치 점수 3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빠진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빠진 종목 위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온쿠첸 오늘 5,860원으로 오늘 7%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리온쿠첸이 빠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리온쿠첸이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까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수혜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너무나 좋다, 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지금 PR로 바로 8배짜리입니다. PR 10배짜리는 상단에 있는 이 부분 바로 7,000원에서 7,500원 이 사이가 바로 PR 10배짜리고 지금 현재는 10배보다 밑에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리온쿠첸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실적은 무조건 동반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행인 점은 엔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에 유입되는 일본인 관광객 수는 크게 줄었는 반면에 중국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전에 코끼리 밥솥에 열광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사람들은 바로 쿠쿠 그리고 쿠첸 밥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좀 더 중국인 수혜를 바라면서 실적 또한 그렇게 나쁘지 않다, not bad라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충분히 추가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가가 빠질수록 기업의 가치가 탄탄한 기업은 추가적인 반등이 크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리온쿠첸 같은 경우에 차트 점수 60점 그리고 가치 점수 8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8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녹스를 오늘 문자를 한 개 받았는데요. 지금 한번 같이 볼게요. 이녹스를 2787님이 보내셨습니다. 21,950원에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단은 2787님 힘내십시오. 지금 시장에서 다 손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청자분만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시장을 대하지 마시고요. 시장을 이탈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자, 21,900원짜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1,900원 자리에서 지금 거래량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빠지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트에 대한 응용을 해서 지금 하단에 대한 매물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조금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적인 반등을 노리시려다가 지금 크게 빠지는 모습인데, 현재 같은 경우에 이 가격대만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접히는 양봉을 잘 보세요. 하단에 음봉과 양봉 사이에 있는 이 양봉과 음봉을 보시면 밑에서는 받쳐주고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아,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가 될 수가 있겠구나. 바로 19,800원에서 19,700원을 꼭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 이녹스 바로 IT에 들어가는 재료 분야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황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손절 가격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9,700원에서 19,800원이 생명선입니다. 바로 안전벨트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빠진 종목, 어떤 종목 한번 같이 볼까요? 예, 크루셀텍이 오늘 또 크게 빠졌네요. 크루셀텍 한번 같이 볼게요. 크루셀텍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 우리가 지문인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까지 강조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나 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크루셀텍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관망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나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오를 때는 별다른 차이가 없겠지만 시장이 빠질 때는 더욱더 크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크루셀텍 같은 경우에 실적 많이 나옵니까? 아니요,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이고, 우리가 홍채인식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한번 부진기를 한번 보시면,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효용 가치 자체가 스마트폰 말고는 크게 없다는 거죠. 자, 기업체에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기업 중에서도 바로 현관 하나밖에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이 지문인식 관련이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바이오 트랙패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앞으로의 성장성보다는 실적적인 부분이 견고하게 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먼저 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부분 좀 강조를 해드릴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변모하는 모습을 좀 더 바라보겠다, 그런 말입니다. 크루셀텍 같은 경우에 차트 점수 40점, 그리고 가치 점수 20점, 업황 테마 점수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또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케미칼 지금 문자가 한 개 들어왔는데 하나케미칼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131번님이 31,000원에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케미칼을 연락 주셨습니다. 31,000원짜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31,000원짜리가 언제죠? 예, 2012년도 초에 31,000원짜리가 있었네요. 시청자분들 보이시죠? 자, 이 종목군, 바로 이분 같은 경우는 박스권 돌파 패턴을 조금 보셨죠? 하지만 박스권 돌파가 되지 않고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우리가 박스권 돌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가치가 들어갈 때는 항상 손절선을 저처럼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박스권 돌파 자체가 또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이 바로 오버히팅 부분이라는 거죠. 오버히팅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는 힘과 그리고 차익 실현을 배트려는 힘 두 가지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맥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추세가 돌아섰구나, 무조건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변곡점, 지지점 자체가 약해진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되돌리기 힘든 순간까지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쩔 수 없는 장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시기 전에 손실 복구를 위해서 저희랑 같이 함께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40%를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 손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복구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손절하고 나오시는 방법이 좋지, 오늘 뭐 손절을 한다 아니면 일주일 뒤에 손절을 한다 의미가 없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터플렉스가 오늘 19,000원인데요. 인터플렉스 한번 같이 볼게요. 얼마 전 뉴스가 나왔죠. 10월 달이죠. 아이폰 5S의 판매가 글로벌 1위를 다시 한 번 더 차지했다는 뉴스였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가 바로 아이폰이었고요. 그리고 4위부터 6위까지가 바로 갤럭시 시리즈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아이폰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그러면 이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시장은 냉정하다는 거죠. 인터플렉스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애플의 납품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납품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인터플렉스가 가장 업황이 좋았던 때는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서 애플도 잘 나갔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즉슨 두 기업 다가 잘 되는 시기, 바로 스마트폰이 성장성에 있을 때의 시기에 가장 잘 되었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2분의 1로 나누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더 관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연중만 하더라도 2분기,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해 납품에 대해서 점유율이 조금 더 높아졌단다라는 뉴스로 주가는 잠시나마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또다시 지금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인터플렉스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좀 더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가에 대해서 재평가할 시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의 포지션으로 우리가 임하자. 여기서 대신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위험한 플레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지금 차트 점수 20점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치 점수 3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은 종목 추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건데요. 그만큼 시장 자체, 그리고 자넷 앨런 누나의 소식을 좀 더 기다려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서울경제TV 함께 하시고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격 앞으로! 네, 자, 이상로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자넷 앨런 연준 의장을 누나라고 부르는 우리 이상로 멘토님. 김정일 동생은 김경희, 옐런 동생은 이상로. 그런가 봅니다. 실없는 농담에서 죄송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장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에 실없이 한번 농담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려울수록 여유를 찾기 바랍니다. 내일 뵙죠.